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왕복식 압축기에 대해서 해볼 건데, 왕복식 압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동기를 보면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압축식이라는 게 있고 흡수식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역 난방 때문에 지역 냉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흡수식에 대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흡수식 영상을 먼저 올렸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압축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냉동기는 거의 다 압축식이에요. 그 히트펌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국 어떤 냉매라는 걸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와서 뭐 실내라고 하면 여기서 난방을 하던가, 뭐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을 하기도 하죠. 냉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냉매를 가지고 난방과 난방 중엔 반대편이 냉방이 될 거고 냉방 중엔 반대편이 난방이 될 건데, 여기가 실내면 반대편은 실외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 냉매를 우리는 압축했다가 또는 팽창했다가 해가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냉방 또는 난방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히트펌프 영상 보고 오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압축식 냉동기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배울 건 가장 압축식의 기본이 되는 왕복식 압축기가 사실상 냉동기의 절반이에요. 냉동기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제일 많이 보던 압축기가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똥똥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압축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압축기 그리면 간략하게 그릴 때,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이게 왕복식 압축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압축기는 아니지만 원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기를 이 모양으로 많이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압축기 생각하면 제일 기본이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생겼지만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생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들어가고, 이 피스톤에 모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받쳐줄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 겹쳐버렸네요. 우리가 이렇게 목을 하나 그려주고, 이름을 하나씩 보자면 원래 얘 위에 판때기가 피스톤이고요. 요 이제 목을 우리가 커넥팅 로드라 그래요. 로드, 커넥팅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이게 제일 기본이 되려면 피스톤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서 압축, 팽창, 정확히 말하면 압축, 흡입, 토출, 흡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이게 어떤 냉매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구와 출구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입구와 출구. 어떻게 분리가 되냐? 여기 중간을 이렇게 찢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한쪽은 흡입구니까 이쪽 체크 밸브, 한쪽은 토출이니까 이렇게 체크 밸브가 달려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흡입 배관, 토출 배관이 생길 거고요.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흡입할 때는 이렇게 흡입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쪽 밸브가 딱 나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토출할 때는 얘가
이렇게 미는 거죠. 그럼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아까 당길 때는 여기서 이렇게 탁 걸리는데 밀 때는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 기본 구성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뭐 이상이 생겼거나 수리할 때 필요하니까 여기 이제 스탑 밸브가 하나씩 달려야 되는 거죠. 그냥 개폐 밸브죠 사실상. 근데 얘는 이제 토출용이니까 얘는 토출 스탑 밸브라고 하고, 얘는 흡입용이니까 흡입 스탑 밸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 기본을 그렸는데, 결국 우리가 압축기라고 하는 건 얘를 이렇게 동작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릴 거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못 그렸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모가지가 끝까지 내려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봉을 하나 연결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봐보자면, 얘는 옆에서 봐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래 이 피스톤이 동그랬으니까 똑같이 보이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지금 밑에 축이 고정돼, 저 바에 고정돼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피스톤을 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기능의 한계상 안 움직이지만 이 바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로드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토출이 될 거고, 내려올 땐 피스톤이 딸려 내려오면서 흡입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그럼 이 봉도 이름이 있겠죠. 우리는 이 봉의 이름을 크랭크 샤프트라고 부르고요. 샤프트 그냥 봉이란 뜻이죠. 그리고 크랭크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얘 이제 통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뭐 통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얘를 계속 이렇게 회전시킬 건데, 회전을 시키다 보면 여기에 마찰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돌리는데 어떻게 마찰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런 어떤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우리는 베어링이라는 걸 설치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베어링은 아시죠? 뭐 베어링 종류가 워낙 많지만 봉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볼 베어링을 넣어가지고 얘가 돌아도 같이 돌아서 손실이 제일 없도록 하는 게 제일 기본인 거고, 또 이 자체를 뭐라 그러냐? 얘를 우리가 이제 축봉 장치라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유체를 이송하는 축이 있는 장치에는 다 축봉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해가 쉬우시려면 우리가 보통 그 메카니커실이나 그랜드 패킹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그랜드 패킹 같은 게 우리가 축봉 장치가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뭐 펌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결국 축이 있고 모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돌려서 펌프 안에 날개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건데, 결국 이 안에 있는 물이 이 축을 돌려야 되니까 축과 통에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로 새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를 꽉 막도록 베어링과 축봉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게 안에 냉매의 누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자전거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베어링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줄여주기 위해서 우린 여기다가 뭐를 넣냐? 기름을 넣죠, 오일을. 그래서 기름이 여기도 묻고 뭐 이런 데 다 묻어야 우리가 이제 매끄럽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기름이 산화되면은 떡이 지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그리는데 유면계를 하나 놔서 여기 이제 그 기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뭐 늘어도 문제죠. 늘었으면 이제 물이 침투한 거니까. 그러면 이 반대편에도 여기 삐져 나왔잖아요.
왜 삐져나왔냐? 결국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죠? 베어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베어링을 우리가 트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별 뜻은 아니고 얘는 메인이에요. 얘는 메인 베어링이고 얘는 이제 그 위에 서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돌리기만 한다면 이 크랭크 샤프트가 이 오일을 쳐서 묻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묻히냐? 우리 여기다가 그 스트레이너라고 해서 여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이너를 하나 설치해요. 쉽게 생각하면 얘는 그냥 걸러주는 거고 흡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입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어떤 동력에 의해 얘를 돌리기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이 반대편도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오일 기어를 놓는 거예요. 오일 기어라고도 하고 펌프라고도 하는데 펌프를 놓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 두면 이 크랭크 샤프트가 돌면서 이 기어도 회전을 해요. 이 기어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있는 오일을 이렇게 빨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빨아 올려서 다시 일로 뱉음으로 인해서 얘를 이제 순환시키는 구조가 되는 건데 물론 이쪽에서도 100개 그 구조가 되어 있긴 합니다. 얘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계속 돌리다 보면 열이 점점 올라요. 기름이 너무 뜨거워지면 불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식혀주는 어떠한 장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게 라디에이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우리가 유냉각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기름을 일로도 기름이 나오지만 일로도 많이 대부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배관을 하나 연결해서 유냉각기에서 이렇게 열교환기처럼 구성을 해주고 얘가 돌아와서 다시 이쪽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올라온 기름이 좀 굵게 그려볼까요? 기름이 여기 요 열기환기를 지나면서 식고 뿌려지고 일부는 다시 일로 뿌려지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 기름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냉각기라고 하면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공기로 식힐 거고 수냉식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로 식혀주겠죠. 뭐 용량이 엄청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일을 얼마나 식혀야 될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냉각기로 이물질이 끼면 냉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 필터 설치해야 될 거고 이 이물질이 냉각기로 넘어가지 않도록요. 얘가 얼마나 뜨거운지 온도계 설치해 줘야 될 거고 또 압력이 또 엄청 오르진 않았는지 압력계를 설치해 줘야 될 거예요. 뭐 조금 더 원래 부속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정도 알면 우리가 뭐 여기를 엔진으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크랑크 샤프트를 돌리게 되면 커넥팅 로드가 피스톤을 지지해서 흡입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결국 이 피스톤이 이 밸브에 부딪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상사점부터 밸브의 공간인데 우리가 이거를 클리어런스라고 부르죠. 클리어런스 공간이라고 부르고 왕복동은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이런 구조로 동작이 하는데 우리가 얘를 지금 잘 안 쓰는 이유가 얘가 용량이 작아요. 이제 중소용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용량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얘가 일반적으로 이제 100RT 이하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우리 건물에서 냉동기 쓰면 뭐 100RT 안 쓰죠. 훨씬 크고 얘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기름을 많이 쓰면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얘가 그리고 이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배워보자면 그냥 잘 못 그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피스톤이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 4개면 4기통이죠. 우리가 크랭크 샤프트를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회전하면 이 2개가 토출할 때 이 2개는 흡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통이 이제 이거를 다기통이라 그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원래 엄밀히 따지면 얘가 이제 왕복동식이고, 복이 들어갔죠? 복수라는 거고, 얘는 원래 왕복 단동식이죠. 왕복하는데 한 개다, 피스톤이.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나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압축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체예요. 여기에 만약 액체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제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가 안 들어오기 위해 뭐 오일 해머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압축기 이제 밖의 것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행정거리라 그러죠. 우리가 이 이동하는 거리를, 행정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음번에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왕복식 압축기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동기는 압축에 의해 냉동을 하는 냉동 효과를 얻는 압축식 냉동기와 재생 또는 발생의 효과를 이용해서 얻는 흡수식 냉동기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냉방 난방이 아닌 경우에 보일러와 같이 설치하면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하지만, 보일러를 이제 분리해서 설치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보 또는 이제 원심식 같은 거예요. 원심식 냉동기를 설치하는데, 사실 압축식 냉동기의 가장 기본은 왕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압축식 냉동기 중에 왕복식 냉동기를 보면 결국 우리가 이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확히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축 팽창 또는 흡입 토출 효과를 얻는 것이고, 크랭크 샤프트를 계속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우리가 압축과 팽창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는 행정거리라고 하고요. 이 공간을 우리는 클리어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흡입할 때는 흡입구만 열려야 되니까 이 흡입 밸브가 있고, 체크 밸브와 같은 개념입니다. 토출구에도 토출 시에는 토출 측만 열리고 흡입 측은 닫혀야 누설이 없으니까 토출 체크 밸브도 달리게 될 거고요.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때 필요한 흡입 토출 스탑 밸브가 또 설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떠한 동력원에 의해서 크랭크 샤프트를 계속 회전시키다 보면 이 크랭크 케이스에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랭크 샤프트가 관통하는 이 부분에 베어링을 설치해서 마찰 손실을 줄여줄 거고요. 이 베어링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기름을 뿌려, 이 윤활유죠, 쉽게 생각하면 윤활유로 계속 부드러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피스톤 그리고 베어링 부분까지 전부 기름이 칠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요 틈새에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을 봉하는 장치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봉 장치라고 불러서 이 기름이 또는 냉매가 바깥으로 누설되는 걸 막도록 설치하고 있고, 이 기름은 계속 순환되지 않으면 여기 칠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일 기어를 설치해서 이 오일을 계속 반대편 베어링에도 뿌려주고, 이 오일의 온도는 계속 마찰 손실에 의해 상승하게 될 거니까 유냉각기를 통해서 온도를 점점 낮춰주게 될 것입니다.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 가장 기초가 될 거고요. 축봉 장치는 우리가 축을 이용해서 어떤 장치를 동작시키는 모든 장비에서 우리는 그 안에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축봉 장치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랜드 패킹과 메카니컬 실이 있겠죠. 그리고 왕복동식은 100R 이하의 소용량에서 사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좀 어렵고 딱 봐도 손실 커 보이죠. 크랭크 샤프트를 계속 돌리면
아무리 베어링이 있더라도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요금이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동식인데 우리가 요런 피스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다기통이라 그러고 한 개만 있으면 단기통이라 그러죠. 이건 오히려 오토바이랑 좀 친하신 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요 크랭크 샤프트를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하면 얘가 연속적인 출력이 번갈아 가면서 가능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보면 결국 하나의 단기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압력이 있을 때 결국 흡입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우리가 다기통이 되는 경우에 얘가 이제 이렇게 겹침으로 인해서 나름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